안녕하세요. 이슈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의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바깥에는 벚꽃이 예쁘게 폈어요. 이번 주말 벚꽃나들이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벚꽃 얘기하니까 또 벚꽃이라고 선생님이 컨셉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벚꽃뿐만 아니라 또 개나리도 피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개나리, 오케이. 목련도 아직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꽃은 각각의 시간을 가지고 피어오르는데 우리 종목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전력설비 관련된 종목들도 그렇고 또 각각의 테마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한 번씩 띄워주는 장세인데요. 자, 꽃이 화려하게 또 화사하게 피듯이 또 다음은 어떤 섹터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축보를 쏘아줄지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막 멘트 하는데 막 옆에서 막 영감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개나리. 개나리, 벚꽃. 이건 뭐예요? 이거? 아직 오르지 못한 섹터. 갖다 붙인다. 목 아파서 그런 건데. 아직 오르지 않아서 바닥에 지하를 기고 있는 종목들. 낙의 검은 에너지. 그렇지, 다크한 거. 건설주들. 토의 기능 그 분위기. 근데 이제 갈 때 됐어. 그래서 선생님께서 지금 벚꽃과 개나리 그리고 이 흙의 기능 기운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오행으로 설명하냐? 왜 갑자기 내용이 자꾸 이런 쪽으로 빠져나가죠? 이런 의도한 게 아니었는데. 그래. 자, 선생님 제가 또 이제 시장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할 때 선생님 끄덕끄덕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말했던 종목들이 그 사이에 사실 오늘 금요일장 기준으로 하락폭 크고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인데도 움직임이 좋지 않고 엔비디아 꺾이고 좀 분위기 안 좋은데 잘 갔거든요. 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방송을 더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카페도 열심히 와서 공부하셔야 될 것 같고. 왜? 4월 달이 잔인한 달 같아. 잔인한. 삼성전자가 오늘 예고해 준 것 같아. 그동안 달려왔던 삼성전자가 6조 6천억이면 엄청난 거죠. 오늘 삼성전자 거의 88,000원 9만전자 보는 게 정상이야. 그런데 엔비디아 급락고 나스닥 급락하니까 아침에 빠졌어. 근데 대반등 줬다 다시 빼는 거 보니까 이제 달려왔던 삼성전자는 엔비디아라든지 나스닥 바닥 들어올 때까지는 잘못하면 알고리즘 숏에 걸려갖고 이제 관련주들 좀 고생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럴 때 주도주는 재편을 해요. 그때 이제 마디가 4월 11일, 4월 25일 요렇게 그 다음이 5월 12일 이렇게 잡아드릴게요. 4월 12일은 우리 국회의원 선거 결과 나오지만 이때 밤에 CPI가 발표돼. 그러면 우리는 11일 날 이게 10일이 수요일이니까 10일이 목요일이야. 근데 목요일이 만기일이야 또. 그러니까 이때 변동성이 또 크게 하나 있을 것 같고 이때 이제 엔비디아가 제가 850불 공격합니다라고 예고해드렸죠. 어저께 밤이 850불이야. 그럼 여기서 터닝을 해줘야 되는데 850불을 지지 못하고 이제 50불씩 빼야 돼. 800불, 750불, 800불 때 삼성전자 8만전자 붕괴하면 이거는 그동안 주도했던 소부장 IT가 급락. 그래서 오늘 하나 마이크로는 30% 남은 거를 어저께 급등했잖아. 그래서 실적 보고 서프라이 나오면 더 올라갈 것 같아서 그때 다 때리라고 그랬는데 삼성전자 쇼 걸리니까 오늘 나머지도 다 때려라. 어제보다 좀 낮은 가격, 1,000원 정도 낮은 가격 다 때려라. 그러면서 오히려 그거를 철도, LS 마린 솔루션, 뭐 이런 것들, 지하화. 그 다음에 부산 가덕도, 그리고, 지금 데이터 센터 앉히려면 해저 케이블 깔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LS 마린 솔루션, 이런 것들을 LS 그룹이 이번에 돈을 무지 벌었어요. 그쪽 관련된 회사들이 뭐 LX 일렉트로닉이니 LS 일렉트릭. 근데 우리 LX 일렉트로닉은 다 팔아갖고 우리 이제 후발주만 남았습니다. 오늘 제일 히트친 종목이 뭔지 아나요? 세명전기. 세명전기. 세명전기는 전력망. 이제 전기 시리즈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었는데. 근데 거기에는 약간 세력 잡주에 속하는 대장주가 효성중어, HD 일렉트로닉, LS 일렉트로닉, 재룡전기, 저렴전기였다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급등해갖고 상대성 가성비 전략으로 이제 세명전기, 광명전기만 남았습니다. 근데 오늘 세명전기가 급등을 했어. 그래서 내가 3,700원에 70 내지 100%다 팔으라고 했어. 전략도 보내드렸어. 네. 그랬더니 이게 급락을 해. 다시 하루 중에 500원 이상 집보 이거 크거든. 3,100원대까지 급락해. 지금 얼마인지 알아? 다시 3,800원. 저희가 지금 장 마감 10분 전에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 참고해서. 그러니까 뭐야? 내가 3,700 판 거 3,200원대 다시 하라고 그랬어. 오. 왜 그랬냐? 오늘 거래량 터진 게 3년 만에 최대 거래량 터졌어. 1년도 아닙니다. 3년 만에 이 종목이 1,100만 주. 상한가 들어갔어요? 아직 상한가는 안 들어. 28% 상승이네요. 근데 상한가 들어갈 것 같아. 지금 3시 20분 기준으로. 그러면 이런 게 가면 LS 마린솔루션, 세명전기, 광명전기 후발주들이 가. 후발주들. 광명전기는 지금 오늘 어땠어요? 금요일. 광명전기는 아직 잘 못 가. 그럼 선생님 세명전기를 따라가는 게 나아요? 광명전기로 사는 게 나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광명전기 하는 게 낫지. 근데 가는 놈만 가고 다 같이 안 간다고 하셨었잖아요. 근데 이 후발주는 짧게 굵게 끝날 것 같아. 짧고 굵게. 얘는 지금 보합이야, 보합. 2,500원. 그러니까 얘 해갖고 얘도 한 30% 게임 나오면 파는. 그러니까 후발주는 큰 게임 아니에요. 그냥 짧게 때렸다 섰다 때렸다 섰다. 그러니까 세명전기가 강하게 가니까 후발주로 광명전기가 갈 가능성이 있지만 그 상승폭은 세명전기보다는 약할 수 있다. 다만 세명전기는 지금 너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따라가는 데 있어서 부담감이 크니까 이동하는 전략으로. 오늘 그냥 파도 타기만 해드렸어요. 네. 선생님 근데 앞서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엄청 잘했는데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좀 리스크가 크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네. 엔비디아도 꺾였다고 하셨는데 엔비디아는 이번에 대만 지진이 너무 크게 나면서 그 웨이퍼 공장이 좀 차질을 빚어가지고 이제 공급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미국장에서 하락을 했던 영향인 거잖아요. 그럼 이번 엔비디아가 하락한 게 TSMC 발이라고 한다면 이거와 관련해서 삼성전자는 오히려 반사이익 수혜 기대주로서 조금 더 상승을 기대해 봄직한 상황이 아닐까요? 그게 합리적 사고인데 네. 알고리즘이 숏을 걸잖아. 니네도 반도체 뭐 대수냐. 너네도 똑같아. 근데 지금 납품 공급 이슈 없이 할 수 있는 건 결국 우리나라인데. 그게 반도체 공장에서 잠깐이라도 전기가 공급이 안 되면 다 버려야 된대요. 근데 엔비디아가 삼성 거를 못 써. 아직. SK 하이닉스.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오히려 근데 SK 하이닉스 하락률이 오늘 더 세. 삼성전자보다. 그럼 반사이익 기대하는 것보다 이제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황에 노이즈가 깔리는가? 아니면 왜냐하면 6조 6천억이 나왔는데도 오늘 알고리즘 기계가 때렸다는 얘기는 간단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하우스들 실적 예측이 엉망인 거야. 1조 우리 대부분 컨센서스가 5조 1천억이야. 1조 4천억이나 차. 갭이. 근데 지난번에도 갭이 많이 났잖아요. 그러면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난 삼성전자 책임 같아. 안 알려주는 거야. 뭔가 끼리까면 대충 그렇지만 그것만 밥만 먹고 하는 애들한테 그 담당 대충 이렇게 뿌려주니 그것도 안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하우스 예측하는 애들이 얼마나 짱돌 맞겠어. 아니 일주일 며칠 남아도 예측이 1조 4천억 5천억 아니. 그 1조 5천억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또 걔네들 분명히 오늘 조인트 까일 거야. 지난번에도 까이고. 오늘 요번에도 까이고. 까이고. 그 얘기는 하우스의 예측력의 신뢰도가 점점 낮아지잖아. 그러면 이거의 영향력은 시장 알고리즘, 기계군단의 바스켓 매매의 영향력이 더 커진다는 얘기야. 이거를 하우스가 해갖고 외국인들한테 예측해서 마케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추지도 못하는데 뭘,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실적이 이만큼 잘 나올 거예요 라고 해서 그게 어느 정도 거기에 가이던스에 부합하게 나왔으면 그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투자의 그러니까 방향성을 좀 더 깊게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신뢰가 무너지면은
단타나 이런 식으로 짧게 그치, 끊거나 시스템 매매만 걸어버리고. 시스템으로 뭐 코스피 시장에 롱숏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이용을 할 뿐 이런 모멘텀적인 이제 지속적인 투자가 다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된다는 그치. 말씀이시네요. 그건 니네 안 믿어. 이러고. 아 저는 그냥 서프라이즈면 좋은데 왜 그래?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두 번째. 두 번째. 6조 6천억 되는데도 못 갔어. 그럼 2, 4분기 컨센서스는 이거보다 높아야 될 거 아니야. 7조나 8조는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너무 높게 나왔어. 그럼 2, 4분기는 이제 갖다 얘기해서 2, 4분기는 5, 6, 7이야. 근데 7월 달이 이제 나토 정상회담되면서 다음이 갖다 얘기해서 미국 대선에 아주 반도체 전쟁이 있죠. 완전히 피멍을 드는 싸움이 또 시작되는 때야. 그러면 장기 전략 세우겠냐 어떻게 되냐. 이게 또 이게 너무 높게 나온 게 2, 4분기 골 때리게 되는 거야. 2, 4분기. 이게 이제 반도체 수율 전쟁 뭐 이제는 MB 막 돌리다가 이제는 갖다 예를 들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 구조가 이제 범용 반도체를 자꾸 건들거든. 중국이 이제 뭐 그 AI GPU나 이런 것들 고사양의 이런 것들 할 능력이 안 되니까 이제 군사용, 통신용, 차량반도체 범용 이걸 레거시 반도체라고 그러거든. 거기에서 우리가 또 단기간에 히트진 게 하나 마이크론, 이런 것들 해서 이제 급등해서 다 팔아들였지. 남은 게 이제 DB 하이텍인데 이거는 아직까지 못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의 의사결정 전략이 후퇴가 될 수 있는 거야. 삼성전자 쑥 걸리면 그 반도체 섹터 전체적으로 있는 종목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가지를 못하는 거야. 요새 요새는 저거 그 유리기판 팔아먹더라고. 근데 이제 계속 CX에 유리기판, HBM 뭐 이렇게 로봇 이렇게 막 팔아먹었는데 이제 중심이 쏙 걸려갖고 삼성전자가 8만 전자, 엔비디아가 800불 붕괴하면 우리는 삼성전자 8만 전자 지지냐 붕괴냐 고민해야 될 거라고. 네. 그럴 때 밑에 순환되는 데이터는 주도주로 싹 바꿔버리지. 그게 오늘부로 나는 현대건설, 특수건, 여러분들 치 떨리는 특수건, LS 마린솔루션 렛츠고. 선생님 저는 현대차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현대건설이에요. 건설은 선생님 부동산 PF 관련해서 지난주에 또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연히 리스크 있지. 현대건설 갑자기 나오면 어떡해요. 왜냐하면 4월 11일과 5월 달에 나는 지금 선거가 여건이 참패할 것 같아. 그 사전선거 투표율이 역대 가장 높다 뭐 이런 기사를 제가 본 것 같아요. 나는 그거보다 징후가 국민의힘이 빨간 색깔을 입고 하얀 색깔을 입어. 지역마다. 빨간 왜지? 짝기를 입고 하얀 그 일선에서 뛰는 당사자들이 느낄 거 아니야. 빨간색 입으면 인지가 안 좋구나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를 봐주세요. 흰색 이 인물 위주로 당을 보지 마시고 저를 봐주세요 하면서 흰색 입기 운동이 된 거야. 그러면서 조국 신당 치고 나갔어. 이거는 갖다 얘기해서 그 자기 정당의 얼굴에 똥칠하는 것 같아 나는. 그렇다고 해서 이미 기운 거를 그 사람들이 흰 거 입었다고 해서 찍어주겠냐? 오히려 샤이 보수를 기합시키거나 뭐 해갖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는 곧 요번 4월 10일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여권이 생각보다 엄청난 참패를 당하면 그럼 의회 권력을 뺏길 거 아니야. 그러면 현 정부의 집권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어? 축소되겠죠. 그 대신 항상 실제는 반대로 가. 뭔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대선에서 그거를 위해서 뭔가 그러니까 시도를 나는 하다가. 그래서 정책 속도를 원전이든 지화든 이제 다음 대권은 뺏길 수 없어. 그러니까 잘릴 사람 잘리면 체제 경제하면서 대권으로 갈 것 같아. 그러니까 현 정부의 레임덕 현상을 빨리 메꾸려고 하는 네. 그런 작업이 등장하지 않을까. 나는 오늘 주가에서 그런 냄새 하나 읽었고 지금 현대차는 롱숏은 바뀔 것 같아. 네. 그래서 오늘 현대차가 플러스가 나고 있어. 왜냐면 이제 삼성전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어닝 서프라이즈도 못 갔다. 이게 분위기가 바뀐다. 반도체가 그럼 전체적으로 숏이 걸린다면 우리나라 증시를 좀 지탱해 줄 건 결국은 전차 중에 이제 자동차잖아요. 2차 전지주는 진짜 한동안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여쭤봤거든요. 근데 근데 문제는
환율도 올라가면 좋잖아요. 지금 환율도 뭐 1,400원. 근데 예. 타이밍은 늦어질 것 같아요. 어째서죠? 이게 롱숏이 분명하면서 현대차든 기아든 10% 상승 에너지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21만 원 이슈 지지는 해. 24만 원을 치고 나가야 되거든. 뭔가 수익률 게임에서 네. 그 정도 에너지는 나와야 돼. 근데 24만 가는데 2, 3개월 걸리면. 그러면 바닥만 확인하고 그냥 깨짝깨짝거리면 마치 현대오토브 14만 원 지금 한두 달 가듯이 네. 뭐 현대글로비스 17만 18만 원에 그냥 옆으로 눕듯이 그러면 그거는 100일 바닥 치떨리는 에너지거든. 이게 V자로 가야 되거든. 근데 V자가 가는 거는 5월이나 7월에 우리나라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졌을 때 환율이 지금 1,450원이야. 오히려 자동차는 1,400원이나 1,450원 정도 이미 환율에서 간단히 얘기해서 환율이 급등해버린 거야. 네. 그럼 주가는 급락하거든. 네. 그때 재정비해서 그때 가자. 요 시차가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그걸 잘 모르겠어. 그래서 그것도 그러니까 들여다봐요. 그래서 첫 번째 미국 시장 빠질 때 삼성전자가 같은 속도로 빠지냐. SK하이닉스와 4월 11일, 4월 25일. 4월 11일은 CPI 그리고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 총선 그 리스크가 해결이 된 다음 날인 4월 11일인데 그날이 CPI. 면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다. 그리고 미국 CPI 확인되는 날. 네. 그리고 4월 25일은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날. 5월 12일은 미국 CPI 또 5월 달 거. 그 사이에 중간에 5월 6일 날이 뭐지? 작년 11월 6일에 공매도 6개월 딱 되는 이런 것들을 마디로 점검해 가시면서 롱숏의 변화는 체크해야 돼. 그래서 시장의 질은 나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세명전기 팔았다 다시 샀다. 오히려 오늘 이제 방산주에서 저가주의 스페코, 빅텍, 퍼스텍 이런 것들 해갖고 또 30% 50% 단타 이런 장을 전략화 시켜드렸어요. 지금 또 프랑스가 진짜 우크라이나 파병할 것 같아요. 선생님 이 얘기가 제가 삼성을 살짝만 마무리할게요. 근데 선생님 이번에 제가 실적이 6조 6천억인 게 전년 동기 대비 931.25% 상승을 한 거고 작년에 연간 영업이익이 6조 5,700억 원이었다는 거를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연간 영업이익보다 이번에 실적이 훨씬 잘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실적이 잘 나온 게 재고평가 손실 충당금 환입 효과래요. 그러니까 재고가 잘 안 팔렸던 게 옛날에는 비용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재고가 이렇게 없어지니까 그게 매출로 반영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매출이 늘어난 효과가 있다. 그리고 전에 이제 감산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1분기는 시작이 좋았지만 2분기, 3분기, 4분기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여기를 좀 돌파해 나가려면 삼성전자가 뭔가 HBM이라든가 뭔가 해서 뭔가 다음을 위한 넥스트 스텝이 있어야만 한다. 아주 중요한 얘기였어. 그래서 엔비디아 빠지면 안 되는 거야. 엔비디아에 납품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부분이 아직 안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럼 그거는 이제 2, 4분기에서 커버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6조 6천억이 얘기한 대로 이게 단기간에 부과된 이게 일시적으로 일시적인 거라면 다시 4, 5조로 떨어지면 그 다음에 충격파는 어떻게 될 거야? 그 부분이. 그러니까 그걸 2, 4분기는 7월 초란 말이야. 네. 근데 이때 딱 나토 여기가 딱 걸려 있어. 5월 그리고 5월 달에 푸틴이 중국 가. 네. 그래서 지금 푸틴이 중국 가는 게 7월 달 프랑스, 우크라이나 파병, 푸틴 중국 7월 달에 나토 정상회담. 잘못하면 이게 3차 세계대전 간다는 둥 난리친 러시아는 그렇게 협박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유가 급등하지, 환율 급등하지.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중국 갈 때 얘네들이 북한에다가 계속 요새 북한 뉴스 한번 계속 군사 밤을 쐈어요.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나는 핵단추 누를까 봐. 핵실험. 핵실험. 무슨 핵 날리는 줄 아냐. 깜짝 놀랐어. 핵실험. 핵실험. 그 인공지진이 그래서 탐지가 되면 언제 자꾸 지진 나오잖아. 나는 자꾸 인공지진 터지는 순간에 우리나라 환율이나 우리나라 주가는 어떻게 될까? 별 생각 다 하죠.
그래서 일진 파워, 그 다음에 지금 그래서 원전 핵 관련된 것들을 계속 집중하는데 오늘 그 중에서 3월달 전략 세운 신규 상장 종목의 우진엔텍은 다 팔아 그랬어. 네. 18,000원짜리가 오늘 3만 원이 넘은 거야. 원전주에선 제일 급등했어. 한 달 사이에. 그래서 먼저 급등한 거 팔고 그거를 한정기술이나 일진파워나 다원시스로 이동하는 전략도 같이 또 오늘 체크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앞서서 실적이 2분기부터가 진짜네요. 따지고 그쵸. 보면. 그래서 2분기에 어떻게 실적이 나오는지 봐야 되고 결국 2분기, 3분기, 4분기 점점 좋아지면서 실적이 높아지는 게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승하고 우리나라 반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자, 그 부분에는 좀 엔비디아나 이런 반도체를 사줄 만한 때들에 잘 되려면 또 국제 정세가 안정되어야 하는데 그런 변수들이 좀 있다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지금 바이든 정부가 마지막 이렇게 표현하면 모르겠는데 발악을 하는 것 같아요. 네덜란드에다가 계속 찔러 니네도 참여하라 중국 제재. 맞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네덜란드하고 일본에다가 그거 지금 제재 니네 참여해 동참해라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겠어? 그래서 우리나라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주한 미군 그 훈련하고 막 그러잖아. 뺀다. 그거 협박하는 것 같아. 그 비용. 옛날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단골 메뉴로 했던 거를 현 정부도 지금 계속 그냥 그러는 것 같아. 근데 바이든은 보면 거의 트럼프 정책을 다 갖고 오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아니 근데 지금 이게 곧 어떤 면에서는 중국 러시아 견제 전략이 잘 먹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여기도 찔러보고 저기도 찔러버리고 하면서 뭔가 노이즈를 일으키는 것 같아. 크게 이제 나는 CPI 중요도가 더 높아지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물류 막히고 물류 관련된 종목 석유 유가 올라가니까 우리의 또 홍구석유 한국석유 그래서 급등해갖고 한 게임 끝냈고 이런 테마주들이 자꾸 순환되는 중소형주 단에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온다는 거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거든. 사실 우리가 유가 관련해서 선생님께서 막 우리가 한 지난주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스라엘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의 미사일 공격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동 지역의 확전 우려 때문에 유가가 팍 뛰었잖아요, 선생님. 그 덕분에 한국서 상하가 치고 그러니까. 급등한 거 아니야. 그게 우리가 예측하기 전 그게 가능성만 있을 뿐이지 가상 어디서 노이즈가 자꾸 나올 때지 진짜 폭격이 나올 줄은 그러니까 모를 거 깜짝 아니야. 놀랐어. 어떻게 그 대사관에다가 그 영사관에다가 어떻게 와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이란이 반격을 분명히 그러니까. 뭔가 그거 있겠지. 음. 그 다음에 만약에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한다면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냐고. 이거는 그럼 전선이 확대되면 어떻게? 근데 프랑스는 앞서서 우크라이나에 그런 지원 사업, 재건 지원 사업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했었던 말은 거잖아요. 그렇지. 그거를 러시아가 그렇게 인지하고 받아주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질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한 교통정리가 5월 달에 시진핑 만나서 뭔가 북한 만나서 북한한테는 야 쟤네 무기 더 많이 줄래? 뭐 여러 가지 무슨 그리고 니네들도 한번 좀 터트려봐 뭐 이런 불확실성. 그럼 전선이 확대되잖아. 네. 왜 확대시켰어? 미국한테 간섭 못하게 여기도 노이즈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 미국의 군사력 에너지가 분산이 되잖아. 그 전략을 써버리면 어떡해. 여기 우리 동북아시아 조용하고 안전되면 모든 에너지가 다 흑해 쪽, 유럽 쪽으로 가니까 러시아의 숨통이 제한이 될 거 아니야. 이런 군사적인 배분 과정에서도 이게 러시아가 5월 달에 시진핑 만나면서 그러니까 중국이 거기에 엮이지 않아야 돼. 그게 막 전선이 이렇게 좀 더 늘어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미국 입장에서 중국 제재라든가 이런 거에 신경을 쓰는 게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그치.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대만 지진이 나는 이 국제 정세에서는 참 다행이야.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대만 죄송하지만 대만 지진 나니까 중국이 군사 훈련을 뺐어. 그러면서 왜요? 여기다 위험해서? 아니지. 이런 대만을 자기네들 중국이로 생각하는 그런 정책에 그런 상황에서 인도적으로 뭔가 지원해주는 정책을 우선시하고
군사적으로 협박하는 전략을 후퇴시켰단 후퇴시키고 말이야. 인도적으로 이렇게 좀 주는 걸로 이번에 피해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TSMC 영향력은 나는 없을 줄 알았는데 어저께 나스닥이 좀 빠지면서 TSMC도 빠지는데 이런 것들이 진짜 문제냐면 TSMC가 5 내지 7% 급락해야 돼. 아직은 그런 현상은 안 나오는데 이런 현상이 나오면 전체적인 반도체 전 세계적인 수급 구조가 전 세계에서 다 꼬였단 얘기야.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반사익 부분이 없어. 다. 다 문제가 물로 다 맞게 다 문제되듯이 이게 다 문제가 되는 상황도 그래서 미국의 지정학적 전략에서 우리나라를 건드리는 계속 이게 또 하나 노이즈고 이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외국인들 아시아의 블랙록이나 이런 해치들이 숏에 거는 타이밍을 그런데 현대차를 땡기면 지수는 크게 빠지진 않아. 두 개 다 짚고 가면 뭐 이건 지수 변동성이 커지겠지. 이게 이제 나스닥 엔비디아 그동안 달려왔던 엔비디아가 850, 800, 750, 800불을 깨서 750까지 가. 그러면 이 장은 여기서 100포인트 날라가. 근데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게 악재가 나와도 해당 종목들의 바닥권에 있거나 좀 위치가 낮으면 부담이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마침 이 지진으로 인해서 반도체에 대해서 공급 불확실성이 커지는 부분이 반도체 주도로 좀 올라왔던 나스닥과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냐? 급등한 종목. 그러니까 여러분들 122격에서 이격이 100% 이상 되는 것들 이거 순식 급락할 수도 있어. 4, 5월 달에. 코스닥은 실적 뒷받침이 안 되고 최근에 3천당 제약이 벌써 그 징후를 보이고 있고 14만 원에서 지금 10만 원 이런 것들은 순식간에 반토막이 된다고. 이런 현상이 IT에서도 나오면 예를 들어서 그동안 가장 대장이 한미반도체야. 네. 한미반도체가 여기서 반토막이 나오면 그럼 물어볼 필요 없잖아. 그지? 대장 종목이 14만 원까지 간 게 7만 원에서 8만 원까지 빠지면 그럼 물어볼 필요 없는 거야. 그럼 그 외의 종목이라는 거는 대장 선도주가 부러졌다는 얘기는 이건 벌써 판이 바뀌었다는 얘기야. 그럼 2차 전지골 나온다고. 2차 전지골. 그래서 4, 5, 6은 반드시 실적을 검증해야 돼. 더 좋게 나오거나. 특히 반도체 섹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면 이제는 바닥을 기고 있는 나쁜 것들 아니면 실적은 좋은데 반영이 안 돼. 그게 카지노주들이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건설 이런 건자재들이 더 이상 나빠질 거 없어 해갖고 정책적 우선순위로 오히려 간단히 예를 들어서 지정학적 리스크나 여러 가지 부분이 마이너스야. 이번에 선거에서 대피했어. 네. 현 정부가 가만히 있겠어? 금리 인하 우리 선제적 하면서 뭔가 성장률에서 대선용 정책을 앞당겨서 쓰겠지. 그 전략이 들어가는지 한번 4, 5월 달에 한번 볼래요. 그게 시장의 리듬을 잡는데 가장 중요한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관련해서 선생님 말씀해 주셨는데 선제적 인하를 하게 되면 미국하고 우리하고 이제 금리 차이가 발생을 하는 부분이 또 리스크가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오히려 인플레가 지금 횡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든다라면서 그 총재들이 계속해서 발언을 하고 있어요. 또 그렇지.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CPI, PPI 계속 체크를 하는데 어쨌든 유가가 또 이만큼 올랐고 미국에서 유가가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이 굉장히 큰 만큼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거를 체크해보자 했는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중동 지역 리스크가 커지면서 유가가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브렌트유도 5개월 내 90불을 좀 돌파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 인플레를 뭔가 확실하게 잡았다는 시그널이 없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 여기서 오는 그 정부가 그거를 그 카드를 쓰게 좀 불확실성이라고 할까? 리스크가 오히려 더 큰 게 아닐까라는 걱정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터질 것 같아서 그런 거야. 부동산 PF. 근데 이제 미국과 우리하고 금리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아니지. 그 사이에 엄청난 차이 나는데도 우리는 고수를 했잖아. 카타에서 5%대 3%대 격차가 그렇게 나도 우리 한국 끝까지 갔잖아. 그런데 이번에 총선 졌어. 의회 권력 뺏겼어. 그러면 가만히 있겠냐? 먼저 태양건설부터
또 다시 뭐 특혜 줬다는 거. 음. 그래서 오늘 전략 아이디어가 이제 또 그 협박에 의해서 SBS 팔아라 시나리오가 나올 것 같으니까 24,000원대 SBS 우리가 지금 2번 했거든. 네. 다시 사갖고 의회에 분명히 또 건든다. 그러면 또 매각박 할 수밖에 없어 뭐 해갖고 시작할 때 3만 원대 또 파는 이런 시나리오. 그 다음에 이제 PF 문제 들추기가 본격화되나. 아, 본격화된다고요? 의회에서. 그걸 걱정하는 거야. 그럼 그거를 메꾸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선제적 금리 인하 정책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SK건설이 PF 타격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보면 SK D&D는 갑자기 좀 급등했잖아요, 선생님. 그게 난 위험 신호 같아. 급등한 게요? 급등한 게 왜 위험이에요? 11,000원까지 받다가 하루 15,000원까지 갔다 다시 12,000원이야. 이게 이런 게 징후야. 그러면 이건 밑에를 더 빼. 그럼 분할해서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이마트 주가는 알게 모르게 계속 신저점에 흘러내려. 지금 딱 두 가지 태양건설, 신세계건설, 그 다음에 SKD&D, 지적산업센터. 이게 지식산업센터. 이거 메꾸고 지금 버틸라고 그러면 그나마 뭔가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어느 정도 잡아야 돼. 근데 이게 거의 뭐 170석, 180석의 이 차이가 엄청나게 나면 이거는 용 빼는 죄지 없다고. 그러면 정부는 정책 우선순위를 둘 거고 문제 터지는 거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거고 하는 뭔가 위기상에서의 시나리오가 나온단 말이지. 이게 정상적 시나리오가 아니야. 지금 그런데 그렇게 되면 투자는 어떻게 되겠어? 아니 10년짜리 미국 국채사지 우리나라 뭐 하겠어? 이게 또 그리고 또 의회 권력 뺏기면 지금 그동안 2월 달에 지수익을 한 단계 오르는 게 증시 밸류업 전략. 네. 이게 망가져 버리는 거죠. 모멘텀 끌개가 또 안 나온다고. 그리고 또 지금 민주당에는 또 뭐 금투세. 맞아요. 금투세 민주당 공약이죠. 이게 또 나오면 부자만 이게 다 엮여 버리는 거야. 근데 사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금투세 관련해서 좀 문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난 그거 부자들만 하는 거고 나는 전혀 상관없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도 이게 문제는 이렇게 되면 자금이 이탈되고 그런 게 증시의 활력을 떨어뜨리니까 좀 좋지 않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가 삼성전자 SK 팔아갖고 소형원전 뉴스케이로 가라는 전략은 달러 베이스가 만약에 1,450원 됐어. 그럼 뉴스케일 팔아갖고 내가 1,350원에 팔아서 뉴스케일 샀는데 뉴스케일이 더블 나서 원을 바라봤더니 1,400원과 1,450원. 심지어 환차익도 생겨. 그 시나리오가 1년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선생님은 환율은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고 보시고 우리나라 증시가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예.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하나 동아줄을 기대했는데 미국 안 도와주고 그 다음에 뭔가 이게 엮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하루 갖고는 판단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래서 CPI 영향력이 더 커졌어. 그리고 6월달 금리 인하 안 해봐. 안 해버리는 상황으로 갔어. 지금 약간 분위기가 그렇죠. 그 다음에 4월 9일날 매파의 수장이 있어. 갔다 해서 파월 너 잘못하고 있다. 정책 잘못 읽고 있다. 그리고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닐 카시카리라고 하는 분이 계셔. 매파의 선봉장이야. 금리 인상해야 된대. 금리 인하. 갑자기? 상황이 없다. 동결만 해줘도 감사할 것 같은데. 인상하신다고요? 인상하는 상황으로 갈 거다. 아주 그냥 강경의 초강경 발언들이 막 나오는 것 같아. 매파들이. 그러면 엔비디아 빠지는데 그 매파들 강연하면 이게 엔비디아하고 완전히 180. 또 기술주들은 금리 인상이 되면 악재가 되니까. 그러면 어떤 시각이 되냐면 1년 동안 달려온 거에 대한 조정 차익이 나오는 거야. 12,000부터 달렸던 나스닥이 조정 차익이 나와버리면 우리나라는 영 빼는 재주 없지. 연동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계속 2달간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미국도 실적장. 근데 미국은 실적이
좋게 나와도 너무 올라서 재료 반영일 가능성. 우리 삼성과 같이 그러면서 가격 변동성 차익 거래가 나오는데 금리마도 인하마저도 안 되면 그 충격 파동 이것도 돼야 될 것 같고 우리는 대부분의 어떤 종목은 2,200이나 2,400 수준이야. 응? 아직 못 간 거. 그래서 간 것만 지금 2,750, 800인데 이게 마저 급락을 해버리면 그동안 못한 거에서 올라가 주는 틈새 전략은 있는데 이게 주도는 못한다고. 그러니까 계속 뺑뺑이 짧게 안타치기. 그래서 오죽하면 4월 달에 그냥 스캐핑이나 트레이딩만 하겠습니다라고 선언까지 했겠어. 그러니까 오죽하면 새 명장기 팔아 다시 사 또 팔아 이게 무슨 뭐 칼날 전략이야? 근데 그게 지금 시장에 맞는 전략 같아. 그러면서 차익이 나왔어. 수익금은 시간여행이나 납법과대주로 그냥 편하게 사는 전략. 이렇게 하면서 3개월은 보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와 관련해서 반도체 리스크 우리가 좀 짚어보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새로운 주도주는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일단 뭐 다음 주에 큰 이슈들이 좀 많아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에 나왔으면 그러면 이게 이례적으로 그런 재고 부분이 손실 충당금에 환입 효과라고 한다면 SK하이닉스는 과연 어떻게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생님. 오늘 수급 보니까